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봉준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 줄로 표현해 주시죠. 네, 오늘 중기적 관점의 상승 추세는 이상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다 이런 확신을 오늘 장 좀 얻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줄을 주신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전일에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3차 추경 예산안 시점까지 시장 향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3차 추경 예산안이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하반기에 혹시나 올 수 있는 실물 경기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내놓는 선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선 지난 3월 급락장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 쪽에서 재정 확정 정책이 나올 때 우리도 증시 안정기금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아마도 제 운용력 개인적 판단은 추세적 상승이 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재상승을 계속하면서 길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가 9월 15일 하순 정도죠. 그러니까 아마도 8월장 말장까지는 현재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 구도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현재 지난주에 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예상했었던 25bp 금리 인하가 되었으니까 현재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하니까 이것이 이제 순환매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순환매의 양태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주 중기적인 관점에서 다만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목할 종목군으로 이제 지난주에 경기 민감주들 얘기들을 언급드렸었습니다. 자동차나 건설주나 이런 걸 보시라 언급드렸는데요. 현재 이번 주에도 보니까 주 초반에 현대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부품주들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이고 GS건설이나 대림산업과 같은 건설주 흐름도 양호합니다. 특히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금융주의 약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할 때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바로 이 금융주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금융이나 신한금융이나 KB금융과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이 금융주들이 보니까 괜찮아요. 흐름들은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주요한데 이런 금융주들 중심으로 약진하는 흐름들이 좀 눈에 띄고요. 또 증권주 흐름들도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미래에셋대우나 이런 종목군들 괜찮은 거 봐서는 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과거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2021년도 4월부터는 10억이 아니라 3억으로 대주주 양도 부분들을 바꾼다. 과세 기준을 바꾼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그 과세 시점에 대한 유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축소 이런 의제 쪽으로 전환이 되면 이 증권주들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은 조선해양주가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했죠. 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군들이 아침에 시가 흐름들은 호재들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트라에서 23조 원 규모니까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면면히 좀 살펴보면은 조선해양업의 섹터가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 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수주한 건이 한 100척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몇 년간 이 3사가 나뉘어가지고 100척을 배분을 한다면 개인적인 판단은 그로 인한 이익 추정치 개선이 사실상 좀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한국조선해양이나 내지는 미포조선이나 이런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 시가 고가 흐름 내지는
소위 말하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피레침 음봉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흐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차익 청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조선해양주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단기로는 일단은 시세를 좀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내일장에는 어떤 점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미국도 좀 신경이 쓰이고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 내에서의 시위, 이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한채로 우리 증시에 좀 흔들림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체크 포인트들 있을까요? 네, 과거에 아마 우리 LA 폭동을 경험해 보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이번 이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다. 초반에 이제 폭동 대응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민 의식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어떠한 통화 정책의 어떤 혼선까지는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독립성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의 빌미는,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겠다 그 정도이고, 우리가 만약에 장중에 미선물의 어떤 약세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투심이 약화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지는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그 시위가 좀 격화되어서 조금 문제가 더 커진다면은 시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개인적인 운용력의 판단은 그러한 조정 시점이 온다면 오히려 이번 상승장에서 약간의 매수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점을 좋은 매수의 기회, 그러니까 기다렸던 시간에 대한 보상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그 조선해양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를 하실 때 지금 대부분의 그 조선해양주들을 보니까 그 주식 선물로 해칭이 가능해요. 매도 해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본주를 만약에 청산하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시면 주식 선물로 이걸 일정 부분은 해칭 비율을 맞추셔서 해칭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그 바닥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의 급등이 바로 가격에 직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수 선물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환율이 좋아요. 1225원 구조니까 6월물 누적 포지션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8만 계약, 외국계가 이 매수 기조는 아마 6월 코드로플 위층데이까지 계속 8만 계약에서 8만 8천 계약 수준에서는 유지를 계속 지속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조 한 6천억 정도는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될 테니까,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현재 합성 선물의 그 방향도 상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상방 우위 전략을 고정을 해놓은데, 문제는 이제 277밴드 위로 올라가게 되면 278밴드 내지는 280밴드 사이에서는 상당한 큰 매물벽이 있습니다. 상당한 큰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 저항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실제 세력에 있어서도 수급이 강하게 어떤 매물 추세가 되지 않더라도 한 번의 가격 조정은 거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물 중심의 매매자들이라면은 가격 조정 이후에 완충대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나서의 그 재도약의 발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 후반대의 상당한 어떤 그 조정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커님. 네. 네. 네,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조선섹터 오늘 오른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또 경계의 목소리도 내주셨는데, 하지만 시장 일단은 고사인을 주셨어요. 전반적으로는 내일장에 절대 전략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총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시장이 꺾일 때까지는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지금 5월 말장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단 버텨주는 장이 되었으니까 6월 장 들어서도 일단 5월의 고점을
뛰어넘는 그림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6월 초반장에 그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유동성은 상당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중 간의 대립 구도는 심화되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 측면을 따져보면은 미국 시장도 12개월의 선행 좌표, 그러니까 그 선행 PER이 현재 20배를 넘어섰거든요. 이거는 2010년도 이후에 거의 최고치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맞아요. 미국 S&P가 이제 사실상 3,000포인트를 잠깐 넘어섰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우리 증시도 국내 증시도 이제 선행 PER이 1월장 연초 대비해서 한 11배 수준까지 근접해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곧장 가격의 어떠한 꺾임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번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240의 중기 이평을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보통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그 추세적인 반전이 그 뛰어넘어서 반전의 국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국면 전환을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그림은 일단 코스닥 중심의 성장주가 베팅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코스닥이 단단히 좀 버텨가는 장세.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선물 쪽의 외국인의 수급 변동이 크지 않다면 6월 쿼드플 위칭데이 이후의 6월장, 7월장까지 기세 상승장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해 둘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분의 고봉준 운용역이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아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이번에 고점은 어딜까요? 밴드 상단은 어딜까요?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질문이 상당히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을 좀 믿고 그 강한 상승 속에 몸을 맡긴다면은 계좌가 의심을 가질 때보다 더 불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저희와 해보시면은 더 수익 내고 또 재미난 그런 투자 생활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잘 가는데 내 종목 아직까지 마이너스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는 진단 시간 생방송이니까 이때 진단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